전 세계가 비웃던 한국 군악대. 하지만 베를린 무대에서 터져나온 태평소 한 소리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원시적인 악기라고 조롱하던 미군 대령이 1년 후 무릎 꿇고 사과하며 그 악기를 배우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80년 된 비밀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령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장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한 한국 군악대 일행은 수화물을 찾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괜찮다고 했잖아. 박태준 중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느끼기에 중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베를린의 차가운 바람이 일행을 맞았습니다. 9월 말의 독일은 이미 가을 기운이 완연했죠. 최은영 하사가 가야금 케이스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베를린이네요. 제15회 국제 군악대회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현우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의 거리를 지나가며 보이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이 땅을 밟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전통음악인으로서 조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박태준의 할아버지 박용환은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에도 일생을 바쳤죠. 특히 태평소 연주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어린 태준에게 몰래 전통악기를 가르쳐 주었지만 태준의 아버지는 이를 극구 반대했어요. 아들아, 이제는 서양 음악의 시대야. 전통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태준은 음악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하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전통음악 실력을 숨겨왔죠. 군에 입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은 태준이 전통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독일 현지 관계자들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군악대 여러분.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국이 참가했어요. 정말 성대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관계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체크인을 마쳤죠. 3층 복도에서 각자 방을 배정받은 후 태주는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풀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이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태평소가 들어있었죠.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깊은 울림을 품고 있는 악기였습니다. 태주는 태평소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 대성당의 첨탑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한편 복도 끝 방에서는 장민석이 해금을 꺼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3대째 운영해오던 전통악기 공방이 작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전통악기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주문이 뚝 끊어진 거죠. 민석아, 이제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석이 군대에 들어온 거였어요. 적어도 군악대에서는 해금을 계속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의 공방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베를린 대회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죠. 옆방에서는 최은영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베를린 잘 도착했어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은영이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도 취업 대신 군대에 온 이유였습니다. 안정적인 급여와 의료 혜택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목소리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내 일에만 집중해. 하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혹시 모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이현우 대위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자, 모두들 고생했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니까 오늘은 푹 쉬자.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중령님,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네. 팀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1943년 베를린에서 조선의 음악을 연주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비록 몇 명의 조선인 앞에서였지만 고국의 선율을 전했을 때의 감격을 생생하게 적어 놓으셨죠. 오늘 나는 태평소를 불었다. 이 차가운 베를린 땅에서 고향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언젠가 우리 음악이 세계에 당당히 설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태준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을 수 있을까? 80년 전 할아버지가 품었던 꿈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태준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을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베를린에서의 첫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습장이 정말 크네요. 장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베를린 국제회의센터 내부의 연습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완벽한 음향시설을 갖춘 공간에 각국 군악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화려한 금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와, 저기 봐. 영국 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최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국 팀은 40명이 넘는 대규모 편성으로 전통적인 행진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저기가 미군 팀이겠군. 이현우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장 한쪽 구석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미군 팀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총 10명이 넘는 대편성에 최신형 악기들로 무장한 모습이었죠. 반짝이는 금관악기들과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까지. 한국 팀에게 배정된 공간은 연습장 한쪽 구석의 작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상당히 협소했죠. 하지만 태주는 별말 없이 악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도 시작해볼까? 오늘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한국 팀이 악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서양 악기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포장된 전통 악기들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태평소, 장구, 북해금, 가야금. 오래된 나무와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가 연습장에 퍼졌어요. 저건 뭐지? 프랑스 팀 연주자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양의 전통악기인 것 같은데. 신기하네. 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죠. 그때 웅장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레이놀즈 대령이었어요. 미군 팀의 지휘관인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인상을 가진 45세의 군인이었습니다. 3대째 군인 가문 출신으로 자부심이 강했죠. 안녕하세요. 한국 팀이시군요. 레이놀즈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박태준 중령입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흥미롭네요. 서양 악기와 동양 전통 악기를 함께 사용하시는군요. 레이놀즈가 한국 팀의 악기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조화가 될까요? 현대적인 군악대 연주에 저런 원시적인 악기들이 어울릴지 의문이네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장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원시적이라고요? 하지만 태준이 재빨리 제지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태준의 차분한 대답에 레이놀즈는 피식 웃었어요.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레이놀즈가 돌아서며 자신의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네요. 그의 말에 미군 팀 병사들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최은영이 가야금줄을 꽉 잡으며 분노를 참고 있었고 장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때 미군 팀에서 한 여성 장교가 나왔습니다. 사라 톰슨 중이었어요. 29세의 그녀는 음악학 박사 출신으로 동양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요?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톰슨 중이,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야. 레이놀즈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건 경연대회라고. 객관적인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저런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악기들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톰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개인적으로 동양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전통 음악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첫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지휘봉을 들어 올리자 조용했던 공간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우아한 선율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전통악기들이 합세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서양 악기와 전통악기가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느낌이었죠. 몇 달 동안 연습했지만 여전히 조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특히 장구와 북의 리듬이 서양 악기들과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팀들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어떤 이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전통악기들의 독특한 소리에 당황하는 이들이 많았죠. 연주가 끝나자 레이놀즈 대령이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오, 정말 흥미롭군요. 동양의 전통 음악이라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조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건 음악인가, 소음인가?
한 미군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우리 귀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네.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한국팀 귀에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기운이었죠. 레이놀즈는 계속해서 한국팀을 향해 비아냥거렸어요. 과연 현대적인 군악대 연주가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21세기의 중세시대 악기로 말이죠. 그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톰슨 중위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같은 팀 앞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연습을 마치고 한국팀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중령님, 저 미군 대령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장민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전통음악을 원시적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민서가 화낼 일이 아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 음악의 진짜 가치를 말이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중령님, 이것 좀 보세요. 장민석이 급하게 태준을 불렀습니다. 예선을 이틀 앞둔 아침, 연습장에 도착한 한국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장구 가죽이 이상해 보입니다. 민석이 장구를 자세히 살펴보니 미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이현우 대위가 다른 악기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북도 마찬가지네요. 북의 가죽에도 작은 칼 자국 같은 것이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손상을 낸 것 같았죠. 가야금의 줄도 몇 개가 미묘하게 상처가 나 있었어요. 연주하다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은영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태주는 조용히 악기들을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일로 시비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해결한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령님,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 제대로 된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이현우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진짜 실력은 방해를 받을 때 나오는 거다. 태준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팀원들을 호텔 지하 연습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게는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내 할아버지는 박용환이라는 분이셨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장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 박용환 선생님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맞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태평소 연주자이기도 하셨다. 태준의 고백에 팀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통악기를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지. 이제는 서양 음악의 시대라면서 말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악기들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음악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태준이 가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태평소가 들어있었어요. 비록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깊은 울림을 품고 있는 악기였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지켜내신 우리 음악의 혼이다. 태준이 태평소를 입에 댔을 때 연습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어요. 날카롭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하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그 선율에 모든 팀원들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와, 중령님 실력이 이 정도였나요? 장민석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최은영도 감탄했습니다. 저도 국악과 출신이지만 이런 태평소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곡이 하나 있다. 태준이 말했어요. 광복군가를 바탕으로 한 태평소 협주곡이야. 조국 광복의 염원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곡이지.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어떤 곡인데요? 이현우 대위가 물었어요. 예선에서는 기존 곡으로 가자. 하지만 본선에 진출하면 그때는 할아버지의 곡을 연주할 것이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고난도 곡이지만 말이야. 그날 밤부터 진짜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전통악기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장민석의 해금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령님께서 알려주신 주법이 정말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거였구나. 최은영도 가야금 연주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전통 주법이군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법이에요. 한편 연습장에서는 사라 톰슨 중위가 한국 팀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학 박사인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태준의 태평소 연주를 우연히 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톰슨 중위는 조심스럽게 한국 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악기 수리용 도구들이 담긴 작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톰슨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중령님의 태평소 연주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위님이 곤란해지시는 건 아닌지요? 괜찮아요. 진정한 음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톰슨의 말에 한국팀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악기 수리와 연습이 계속되었어요. 손상된 장구와 북을 최대한 복구하고 가야금줄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내일 예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태준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비록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예선 전날 밤 태준은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1943년 베를린에서의 기록이 있었어요. 비록 몇 명 앞에서였지만 조선의 음악을 연주했을 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제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예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에는 각국 관계자들과 관중들이 몰려들었어요. 32개 팀 중 8팀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한국 팀은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악기 상태는 어때? 태준이 물었어요. 장민석이 장구를 두드려 보며 답했습니다. 80% 정도는 복구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영도 가야금을 튕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줄로 바꿔서 괜찮긴 한데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괜찮다. 우리는 악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태준의 말에 팀원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현우 대위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순서가 15번째니까 오후 3시쯤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자. 오전부터 다른 팀들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팀의 바그너, 프랑스 팀의 드비지, 영국 팀의 엘가 모두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어요. 특히 미군 팀의 연주는 압권이었습니다.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쉰명 대편성으로 연주한 것은 정말 장관이었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한국 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미군이야. 저 규모와 실력을 어떻게 따라잡겠어? 장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 드디어 한국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군악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대에 20명의 한국 연주자들이 올랐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다른 팀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태준이 지휘대에 섰을 때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어요. 수리한 장구와 북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울림이 부족했고 리듬감도 떨어졌어요. 관중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어색한데 역시 전통악기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레이놀즈 대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예상대로군. 저런 원시적인 악기들로는 제대로 된 연주가 불가능해.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기가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편곡을 바꿔서 손상된 타악기 대신 해금과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선율 위주의 연주로 전환했습니다. 팀원들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따라왔어요. 장민석의 해금 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이 가르쳐준 전통 주법으로 연주하는 해금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였어요. 최은영의 가야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선율이 회장을 가득 채웠죠. 관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집중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해금의 애절한 선율에 몇몇 관중들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톰슨 중위는 감동에 겨워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음악이야. 레이놀즈 대령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상과는 다른 연주였어요. 하지만 연주가 끝나자 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서양 음악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은 여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한스 밀러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선 통과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간신히 마지막으로 통과했네요. 최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본선에서는 더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밀러 교수가 개별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팀은 독특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관중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네요. 본선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태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선에서는 할아버지의 곡을 연주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광복궁과 변주곡 말씀이세요? 이현우 대위가 물었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 곡은 정말 어려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장민석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예선도 간신히 통과한 상황이에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봅시다. 좋다. 그럼 오늘 밤부터 특훈이다. 태준이 할아버지의 악보를 꺼냈어요. 손글씨로 쓰인 오래된 악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국팀의 진짜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복궁가의 웅장한 선율을 바탕으로 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변주곡이었어요. 태준의 태평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고난도 작품이었죠. 본선 당일 베를린 국제회의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음악 애호가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몰려들었어요. 8팀이 차례로 연주하는 본선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독일 팀이 첫 번째로 무대에 올랐어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팀의 라벨, 영국 팀의 엘가가 차례로 무대를 빛냈죠. 모두 최고 수준의 연주였어요. 관중들은 매번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7번째로 미군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레이놀즈 대령이 선택한 곡은 코플랜드의 링컨 초상이었어요. 미국의 정신을 담은 이 웅장한 곡을 50여 명의 대편성으로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와 기법, 화려한 연출까지 더해져 관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죠. 와, 이건 정말 예술이야. 한 관객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역시 미군이 우승이겠어. 다른 관객도 동의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관중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레이놀즈 대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주가 완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톰슨 중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마지막 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톰슨 중위 현실을 봐야지. 레이놀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전통악기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톰슨은 마음속으로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군악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국팀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편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전통악기가 총출동했죠. 태평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북, 꽹과리까지.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와 다르네. 저런 악기들로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태준이 지휘대에 섰을 때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금의 애절한 선율로 시작된 광복궁과 변주곡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광복궁가가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편곡이었습니다. 해금의 선율에 가야금이 합세하고 거문고가 깊은 저음을 더했어요. 점차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음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군가가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조국 광복의 염원, 민족의 아픔,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긴 감동적인 선율이었어요. 관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집중으로 바뀌어 갔어요. 음악이 전하는 감정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태준이 태평소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평소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신의 목소리 같았죠. 날카롭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하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그 소리에 모든 관중들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품었던 조국 광복의 염원이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베를린 무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레이놀즈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톰슨 중위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신비로웠어요. 마치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혼이 현대에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이 전하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압제와 고통을 이겨낸 민족의 의지,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연주가 끝나자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이 방금 들은 음악의 여운에 젖어 있었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스 밀러 교수였어요.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회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일부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이런 반응은 오늘 하루 중 가장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연주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나라 팀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미군 팀 병사들까지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이놀즈 대령만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저게 정말 원시적인 악기라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밀러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서 태준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로군요.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들이 모두 한국의 음악에 감동받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심의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음악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팀이 최고의 연주를 선보였지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우승팀이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15회 베를린 국제군악대회 우승팀은 대한민국 군악대입니다. 밀러 교수의 발표에 회장이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한국팀 선수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장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최은영도 감격에 겨워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감동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관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놀즈 대령이 무대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당황했지만 그는 태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령님, 제가 틀렸습니다. 레이놀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음악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레이놀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르쳐 주세요. 레이놀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딸에게도 편견 없는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음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니까요. 톰슨 중위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대령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팀을 도왔어요. 악기 수리 도구를 드린 게 저예요. 레이놀즈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레이놀즈가 물었어요. 진정한 음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대령님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톰슨의 말에 레이놀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옳았군요. 고마워요, 톰슨 중위. 그날 저녁 베를린의 한 전통 카페에서 한국 팀과 미군 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대회는 끝났지만 진정한 음악적 교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국적을 떠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이었죠. 태준이 태평소를 꺼내 조용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순수한 음악을 위한 연주였어요. 미군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천상의 음악으로 들렸죠. 레이놀즈가 태준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혼한 후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음악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에는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카페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즉흥 연주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태준의 태평소와 레이놀즈의 트럼펫이 조화를 이루고 장민석의 해금과 톰슨의 바이올린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교류구나. 최은영이 감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네요. 이연우 대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레이놀즈가 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중령님, 내년에 미국에서 한미 친선 음악회를 개최하는 건 어떨까요?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어요. 톰슨 중위도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동서양 음악 융합에 대한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오늘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태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음악과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놀즈는 이날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면 딸에게 먼저 사과해야겠어요.
그리고 함께 한국 문화를 배워보고 싶다고 제안해 볼게요. 레이놀즈의 말에 모든 이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이 만든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베를린에서 열린 제16회 국제 군악대회 가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팀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태준 중령님, 독일 공항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어요. 작년 우승팀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죠. 중령님, 올해는 어떤 새로운 곡을 준비하셨나요? 전통 음악 교육 확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대회의 최고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에는 각국 군악대 지휘관들이 줄을 서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준 중령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독일팀 지휘관이 깊이 인사했어요. 중령님, 저희가 준비한 한국 전통 음악 편곡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팀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국팀 지휘관도 다가왔어요. 중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 덕분에 저희 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민석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이게 정말 현실이야? 그러게 말이야. 최은영도 감개무량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군 팀과의 만남에서 나타났습니다. 레이놀즈 대령이 한국팀 숙소를 찾아왔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준 중령님. 레이놀즈가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대령님이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웠어요. 레이놀즈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태평소였습니다. 정말요?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레이놀즈가 조심스럽게 태평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분명히 아리랑 선율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현우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레이놀즈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중령님께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 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함께 태권도도 배우고 있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특별 발표를 한 거예요. 올해부터 전통음악 부문이 새로 신설됩니다. 지난해 한국팀의 감동적인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각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부문을 만들게 되었어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올해 참가한 35개국 중 무려 25개국이 자국의 전통악기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죠. 연습장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전통악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인도 팀의 시타르와 타블라, 일본 팀의 샤미센과 다이코, 아일랜드 팀의 백파이프, 러시아 팀의 발랄라이카, 브라질 팀의 베림바오까지. 이 모든 게 우리 때문이라니. 장민석이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각국 팀들이 서로의 전통악기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독일 팀 트럼펫 연주자가 한국 팀에게 태평소를 배우고 있었고, 프랑스 팀 클라리넷 연주자는 해금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장구 리듬이 너무 어려워요. 영국 팀 퍼커션 연주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이연우 대위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장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니까요. 심지어 미군 팀은 아예 한국 전통 음악 편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레이놀즈 대령이 직접 편곡한 아메리칸 아리랑이었어요. 서양 오케스트라 편성에 태평소와 해금을 더한 독특한 편곡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태준이 그들의 연습을 듣고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중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레이놀즈가 설명했습니다. 음악은 혼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국의 혼과 한국의 혼을 합쳐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팀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선율을 한국식으로 편곡한 세계 민요 메들리였어요. 독일의 로렐라이, 러시아의 칼린카, 아일랜드의 데니, 보이, 일본의 사쿠라를 모두 태평소와 해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세계에 화답하는 거다. 태준이 말했어요. 연습 과정에서 각국 팀들의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팀이 로렐라이 선율을 알려주었고, 러시아 팀이 칼린카의 리듬을 가르쳐 주었어요. 일본 팀은 사쿠라의 미묘한 감정 표현에 대해 조언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교류구나. 최은영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연습 중 실수로 가야금 줄이 끊어졌는데 일본 팀의 샤미센 연주자가 자신의 여분줄을 나눠준 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악기 줄이 호환되는지 몰랐네요. 그 일본 연주자가 말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톰슨 중위도 이번에 참가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동서양 음악 융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해요. 톰슨이 말했어요. 작년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대령님과도. 그녀가 레이놀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레이놀즈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음악이 만든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대회 첫날 개막식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작년 우승팀인 한국팀이 축하 공연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이 무대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은 그 변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팀의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레이놀즈 대령이 태평소를 들고 함께 무대에 올랐고 독일 팀의 호른 연주자가 해금을 들고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팀의 플루트 연주자는 단소를, 일본 팀의 연주자는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이 한국 전통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감동에 겨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야. 한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각국 팀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악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미군 팀의 아메리칸 아리랑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양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한국 전통 음악의 섬세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 음악 평론가가 극찬했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한국 팀의 세계 민요 메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민요들이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되자 그 나라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로렐라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독일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칼린카의 새로운 해석이네요. 러시아 팀도 감탄했어요. 정말 신선해요. 아일랜드 팀은 데니 보이를 해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문화교류상이라는 새로운 상이 신설되었고 그 첫 번째 수상자는 태준이었어요. 박태준 중령님은 단순히 뛰어난 연주자를 넘어서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시상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전통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아름다운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저희는 작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참가국 연주자들이 무대로 올라와 함께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악기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플루트로 연주하는 아리랑, 심지어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아리랑까지. 모든 악기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아리랑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함께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이 만든 진정한 화합의 순간이었어요. 대회가 끝난 후 각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다. 베를린에서 일어난 음악적 기적. 태평소가 바꾼 세상.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 각국 팀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회는 끝났지만 진정한 음악적 교류는 이제 시작이었죠. 중령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통 음악 페스티벌을 열고 싶어요. 독일팀 지휘관이 제안했어요. 저희도 미국에서 동서양 음악 융합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레이놀즈 대령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전통 음악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이에요. 프랑스 팀도 동참했어요. 태주는 이 모든 제안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내다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 세계가 정말 기대됩니다.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국 팀들이 한국 팀을 배웅하러 나왔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중령님, 다음 달에 한국 방문할게요. 레이놀즈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톰슨 중위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 논문이 출간되면 가장 먼저 보내드릴게요. 중령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장민석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우리만의 힘은 아니었어. 이현우 대위가 답했어요. 음악 자체의 힘이었지. 맞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태준은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베를린에서의 첫 우승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전국 각지에서 전통악기 교육이 확산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쿨한 전통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죠. K-팝과 함께 K-트래디셔널 뮤직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민석의 가족이 운영하던 전통악기 공방도 주문이 폭주해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최은영도 국제적인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 없이 음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딸의 연주를 들으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할 것 같아. 태준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벌써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내년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고 각자의 전통 음악을 가지고 올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영이었죠. 중령님, 내년 대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인 전통 음악 열풍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주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희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국 팀의 귀국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 음악 르네상스에 대한 특집 방송도 이어졌어요. 2년 전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각국에서 전통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태평소를 배우는 청년, 독일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할머니, 프랑스에서 해금을 켜는 아이들. 태주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태평소의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킬 거예요. 할아버지의 꿈이 8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